업계를 선도하는 유망 기업과 인물들 만나보는 시간이죠.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저희 오늘은 글로벌 핀테크 전문 기업이죠. 미탭스 플러스의 김승현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먼 걸음 감사합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탭스 플러스의 CEO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이 사업 영역을 굉장히 많이 넓혀가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관련 내용을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기 전에 우선은 이 미탭스 플러스는 과연 어떤 기업인지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는 그 미탭스 플러스는 2015년도, 16년도에 두 번의 M&A로 한국에 약 400억 정도 투자해서 두 개의 회사를 인수했고요. 네. 그리고 2017년도에 저희가 ICO를 해서 블록체인 사업으로 저희가 확장을 하고 있는 모바일 핀테크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미탭스 플러스가 이제 저희가 오늘 모시게 된 것도 사실은 뭐 이제 이더 기반의 암호화폐죠. 플러스 코인 발행을 비롯해서 또 자회사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사이드까지 현재 오픈이 된 상황입니다.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과연 이 블록체인 시장의 진입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해요. 네, 저희가 그 사실은 모바일 결제 시장에 1년에 1,000만 건 정도 거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1,000만 건이 약 5천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게 여러 가지 포인트를 혼합해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죠.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네. 투명성과 그리고 결제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따지면 사실 그런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재 갖고 계신 소스에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께서 과연 이 블록체인과 인연을 맺기 전까지 이제 과거에는 또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저는 사실은 블록체인 쪽 경험이 있어서 이걸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저는 네. 원래 구글에서 아시아 지역 마케팅 총괄을 했었고 유튜브 심포니 오케스트라나 이런 글로벌 프로그램을 총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전에는 그 소프트뱅크에서 2천억 투자한 인모비 코리아의 CEO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이력을 갖고 계신데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과 플랫폼 출시를 지금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저희가 모바일 게임을 디그스타라는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고요. 네. 이거는 그냥 모바일 게임이고 저희가 해결하려는 문제는 블록체인이 아직도 저희가 보기엔 어렵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 하기 어려워서 이거를 네. 좀 쉽게 하고자 해서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고요. 그 모바일 게임이 향후에 아마 이제 D앱으로 블록체인 게임으로 변모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네. 저희가 게임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이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디그스타 모바일 게임과 또 이 블록체인 약간 아직은 좀 어려운 이 블록체인의 관계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좀 좋은 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우선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고 이 유저들을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했을 때 글로 이동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 이 아이템들을 거래할 수 있게 저희가 거래소를 만들어서 아이템들을 거래할 수 있게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바일 게임 디그스타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될 텐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탈중앙화 시스템을 구축한 플랫폼이죠. 이 템엑스만의 강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든지 어떤 걸 좀 자랑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는 증권거래소처럼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계속 거래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출시하는 건 오히려 아마존이나 이베이에 좀 더 가깝고요. 이더리움 기반에 된 이런 토큰들을 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게임에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게임에서 ERC721 기반이라면 다른 게임에도 갈 수 있는 네. 그런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이 토큰을 발행을 하신 게 이더리움 기반이신데 굳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신 이유가 또 있나요? 저희가 중국의 2개 파트너, 일본의 2개 파트너, 한국의 3개 파트너의 블록체인 게임이 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네. 이분들을 파트너로 같이 동시에 런칭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호환성과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이더리움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고 이더리움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중앙화해서 이분들을 서빙할 수 있게 플랫폼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자회사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사이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거래소들과의 차별화가 있을까요? 네, 그 업사이드 거래소는 저희가 네. 사실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 업사이드 거래소는 D앱들과 지갑들과 앱들과 연결할 수 있는 보안
지갑 API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후에 개발자들이 앞단에 앱만 만들면 지갑이나 이런 KYC나 인증 프로세스는 저희 API를 사용할 수 있게끔 아마존 AWS처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또 거래소, 물론 이제 거래소를 대표해서 나오신 건 아니지만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대중들의 어떤 거래소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면 사고라든지 해킹 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 거래소가 갖고 있는 이 업사이드가 갖고 있는 보안적인 부분에서의 강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모회사가 일본에 상장돼 있어서 네. 저희가 분기별로 감사받고 있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저희가 보안 실사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보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보다 굉장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게 핵심이어서 저희가 거래소를 출시했지만 네. 저희가 단계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무래도 맞다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에 ICO가 마무리가 됐어요. 얼마 정도로 마무리가 됐었죠? 저희가 그때? 2017년도 네. 그 9월쯤 ICO를 했고요. 네. 저희가 그 당시에 35,000 이더리움 정도를 했었고 와. 그게 플러스 코인이고 네. 저희가 그 플러스 코인이 저희의 블록체인에 진입하게 해줬고 네. 그 이후에 저희가 플러스 코인을 활용해서 저희가 런칭하는 게임이나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죠. 약간 기축통화처럼 저희가 플러스 코인 기반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미텝스 플러스 내에서의 어떤 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느낌까지 저는 지금 받고 있는데 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잠깐 ICO 얘기를 했었는데 좀 무거운 주제로 저희가 한번 가볼게요. 사실 대중들의 어떤 ICO에 대해서 아직 뭐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어떤 ICO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라는 게 아직은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런 의미에서 이 김승현 대표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네, 저희가 약간 제가 드린 의견은 한번 ICO를 해본 사람의 의견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저희가 봤을 때 블록체인에서 가장 고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은 거래소가 아니라 코인을 발행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코인을 발행했을 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네. 저희가 ICO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ICO는 조달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행위로 계속 변하고 시장에 따라 변할 거지만 코인을 발행하는 게 고부가가치가 되는 거는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상황들이 네. 지금 단면적인 것보다는 추후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코인을 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규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뭐가 나쁜지 뭐가 맞는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로 인해서 또 많은 불운한 일들도 좀 생겨나고 있고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생각하시는 뷰가 좀 있을까요? 현재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근데 이 정부의 규제라는 건 글로벌리 모호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여지는 걸로 보여지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약간 그 연초 대비 하락 시장이어서 네. 이렇게 어떻게 변할지가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초 대비 하락 시장. 방금 이제 연초 대비 하락 시장 저희 안타까운 지금 시장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지금 일주일 동안 사실 비트만 보더라도 거의 22%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인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저희가 네. 그 ICO 한위의 전망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예측했을 때 12월이 되면 굉장히 오를 거다라고 예측하셨고 또 다른 대세 예측은 이런 뭐라 해야 될까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 네. 그 다시 한번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파이낸셜 프로덕트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직접적으로 투자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거래량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격을 좀 거시적으로 보시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ICO 얘기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지금은 뭐 사실 이 미텝스 플러스 같은 경우도 몇 년 된 기업이죠? 저희가 그 법인이 한국 법인이 생긴 지는 2015년도에 생겼고요. 그렇죠, 2015 저희가 년도. 인수했던 법인은 사실은 8년 전에. 8년 전이면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리버스 ICO에 대한 견해는 좀 어떻게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리버스 ICO가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리버스가 아니라 이제는 유스 케이스가 있는 실제로 유스 케이스가 있는. 코인을 발행했을 때 사용되는 걸 보여주는 분들만이 ICO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백서만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기술만 가지고 하는 거는 안 되고
그 프로덕트만 있어도 안 되고 프로덕트와 블록체인이 연결된 상품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사실 시장에서 뭔가 효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메서드 옵션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확실히 리버스 ICO가 갖고 있는 강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플러스 코인이 유틸리티 코인 네, 유틸리티 얘기죠? 코인이고 저희가 네. 이번에 런칭하는 디그스타나 그리고 거래소 코인으로 사용되고 저희가 런칭하는 모든 프로덕트에 기축통화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에 USDC가 네. 코인베이스와 런칭해서 그렇죠. 테더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스테이블 계시죠? 코인보다는 네. 저희가 그 ERC 7일에 암호화 자산 아, 네. 뭐 이런 뭐 그런 거와 하나는 스큐리티 토큰 증권이요. 이 두 가지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스큐리티 토큰에 대한 이 시장의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 두 가지가 앞으로 내년도에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다시 좀 프로젝트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소개하신 디그스타 그리고 이제 이 템엑스의 연동 과정에서 발생할 좀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구상 단계에서 예측하셨던 어떤 게임과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결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블록체인 게임이 크립토키티가 성공했다고 하지만 네. DAU나 MA가 현저히 낮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그 게임을 하면서 네. 이더리움을 보내고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하고 게임에서 나와야 돼요. 네. 근데 핵심이 뭐냐면 블록체인 게임이 이게 블록체인인지 아닌지를 잘 모를 정도로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런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생태의 메서드 옵션이 어떤 그림이 될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저희가 인터넷의 기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생각하면서 쓰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이 블록체인의 백엔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메서드 옵션이 일어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디그스타를 출시하게 되면 디그스타에서 이런 이더리움이나 암호화폐 송금 입금 과정들이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사이드 거래소 API를 활용하게 돼서 아.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연동돼서 돌아가는 거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디그스타를 런칭을 사실은 6개월 전에 개발하고 해외와 국내 모든 탑 거래소도 다 만나봤는데 이런 디앱을 위한 API를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아, 디앱을 위한 API.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들게 된 거고 저희가 이 시장을 좀 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디앱을 위한 그런 API를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셨다는 거는 사실 개발자 쪽에도 굉장히 많이 좀 품을 들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 개발자가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많고 네. 굉장히 많은 것보다도 저희가 집중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굉장히 좀 바쁜 한 해를 보내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국내 크립토 시장 저희가 아까 좀 전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지만 이제는 글로벌 시장을 점령을 하기 위해서도 어떤 전략이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로드맵, 특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로드맵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약간 우선 아시아에 집중해서 네. 규제 중국 외에 한국과 일본에 집중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 저희가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대부분 다 플랫폼을 런칭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저희는 이런 다들 사실은 장터를 다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블록체인에서 뭐가 없냐면 유스 케이스가 없고 장터에서 가장 많은 상품을 파는 상인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에 집중하고 네. 이 콘텐츠를 가지고 ERC 7일 기반 그리고 우리 거래소를 활용해서 쉽게 블록체인인지 아닌지 느끼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저희가 이런 연결고리들을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간다라든지 뭔가 좀 전망이 좋을 것 같은 프로젝트의 장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전망이 좋을 것 같은 프로젝트의 장르는 ICO를 요즘에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이런 프로젝트는 그리고 네. ICO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거는 최근에 크립토키티 팀이 네. 실제 법인을 만들어서 VC 투자를 받은 게 되게 흥미롭고요. 그리고 그냥 ICO를 또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네. 이제는 그냥 블록체인으로만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부분적으로 중앙화되고 부분적으로 탈중앙화돼야 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 네. 프로젝트를 만들 때. 완전히 100% 블록체인인 거는 한계가 너무 지금 기술에서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 블록체인 100% 블록체인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부분적인 중앙화, 부분적인 탈중앙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시장의 초기 상황에서 네. 너무 블록체인으로 되어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블록체인의 시대가 오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네. 중앙화해서 기존의 모바일이나 이런 많은 유저들이 있는 사람을 점진적으로 블록체인을 경험하게 해주고 이게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해주지만 많이 느린 속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제거하고 네. 이런 분들을 좀 블록체인 쪽으로 와야 되는 그런 역할을 중앙화해서 좀 하고 이분들이 좀 학습을 하게 되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지갑을 사용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세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기술적으로도 상품적으로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상품적으로도 뭔가 좀 매스 어답션의 길은 아직까지 조금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잠깐 중앙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시기가 시기니만큼 제가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최근에 가장 뭐랄까 이 하락장의 원인으로 가장 크게 꼽혔던 이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 이슈. 가 사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던 게 이제 어떤 이 탈중앙화를 모토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에서 어떤 뭔가 이 중앙화된 마이닝 풀에 의해서 소수의 이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드포크가 되면서 어떤 상황인지 알게 돼서 그렇죠. 옛날에는 너무 수면위로 다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은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더 탈중화가 되고 더 알려졌으니 이건 사실은 이전에 1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소수만 알고 있었던 정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려져서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올랐으니까 뭔가 좀 더 발전될 방향성이 좀 더 잡혀졌다 뭐 이런 의미에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슬슬 마무리를 해보면서 이제 대표님의 뭐랄까 최종 목표,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는 아직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네. 실생활에 사용하거나 이거를 의미 있게 사용하는 처는 아직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업계에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나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뭐 하고 싶은 말이 남으셨다거나 뭔가 좀 더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을 조금 덜 하셨다거나 그런 출연하신 소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디그스타가 154개국의 구글 플레이에 런칭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미탭스 플러스의 김승현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